윤석열이 진짜 더 막장입니다. 어제 과학기술 3대 국가를 도약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네, 어제 그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는데요. 3대 게임 체인저 기술인 AI 반도체, 첨단 바이오, 퀀텀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와 그리고 동맹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2030년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글로벌 3대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다 저기 박살내고. R&D 예산 다 깎아가지고 지금 젊은 과학자들이 다 해외 취업 나가고 몇 다른 일하고 년간 막 지속되던 사업들 지금 다 중단됐고요. 그럼 도대체 뭔 수로 그리고 그 교수들이 뭐부터 중단시켜야 될지 모를 정도로 지금 예산이 줄어가지고 지금 심각하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예. 모르는 상황이에요. 아니 심지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해외에 하고 있던 사업들이요. 협력 사업들 아프리카에 몇 년간 해오던 그런 사업들도 지금 다 중단됐거든요. 아니, 나는 근데 과학기술 3대 국가는 어떻게 도약하는 건가요? 나는 예를 들어 이런 거를 갖다가 예산을 줄일 때 체계적으로 요 분야에 있는 걸 줄이기 위해서 요 사람을 빼고 요런 프로젝트를 접고 뭐 요런 식으로 해갖고 이거를 최소한 이제 어떤 연구 보고서 나는 계획서 같은 거를 보면서 요 분야를 줄이자 뭐 이런 식으로 나갔으면 모르는데 그냥 통째로 예산을 빼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빼면서 뭘 하냐면 전기료를 줄여서 컴퓨터를 못 돌리게 해요. 예? 이게 그렇죠. 어.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를 줄이려고 하면 이 사람들을 줄이고 이 연구원 숫자를 줄이고 이 프로젝트를 줄이고 이렇게 해갖고 세부적으로 줄여야 되는데 자 이제 앞으로 대덕단지에 들어오는 돈 30억 줄여 이런 식으로 쳐버리니까 그 30억 중에 가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게 전기료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료를 줄이는과 동시에 컴퓨터가 안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어떤 한 분야, 예를 들어 이 분야를 떨어냈으니까 나머지 분야라도 연구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 컴퓨터를 꺼버렸는데 무슨 연구를 하냐고. 연관돼 있는 같은 산업이 같이 다 죽어버려. 같은 연구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꺼지니까 자기 순서 돌아올 때까지 연구원들이 하루에 24시간 돌아가는 8시간만 돌리래 전기 많이 먹는다고. 그러니까 자기 순서 기다리면서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는데 업무 효율은 안 나오는 거고 서로가 그거 차지하겠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자 이거 계산 한번 넣어갖고 돌려주세요 라고 하는데 기간이 얼마가 걸린다? 3일, 4일. 길게는 일주일씩 있어야 결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이거는요, 단순하게 어떤 한 분야를 줄이는 게 아니라 연구소 자체를 문을 닫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미래 핵심 사업 4가지를 추천한다. 얘가 이 3가지를 구체적으로 이해는 하고 있을까요? 뭔지 알고는. 뭔지는 알고 있을까요? 이 얘기는 왜 나온 거예요? 왜 나왔냐면 어제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인데 현직 대통령이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이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 현직 대통령은 오늘 8년 만에 박근혜 이후에 8년 만에 참석을 해가지고 이제 축사를 한 거. 이런 데를 왜 불러요? 그리고 엿먹으라고. 하려면 더 열받으라고. 무슨 연구원이나 대덕 연구원이나 뭐 좀 원자력 연구가 좀 확실하게 뭐가 좀 되는 데를 가야 되잖아요. 과천과학관에 무슨 연구시설이 있어요? 과천과학관 애들 노는 그냥 전시장이고 놀이동산이야. 연구시설에 가면 아, 연구원들한테 칼 맞을까봐? 돌 맞을까봐? 그래서 못 가요. 여러분, 과천과학관 가보면요. 거의 한 15년째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애들 보러 놀러 가라 그래. 유치해서 안 가는 지역이에요. 카이스트처럼 누가 뭐라고 할까봐.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 과학 연구랑 아무 상관이 없어. 과학관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냥 박물관이나 놀이동산 관리인 같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 가가지고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네 식구들 모아놓고 한 거야. 왜? 아까 얘기한 대로 진짜 과학 연구단지나 이런 데 가면 또 입틀막 해야 되잖아. 누가 나서라도 항의할 거 아니야. 과학관에 가서 이거를 하는 미친 대통령이 어디가 있습니까? 박근혜와 윤석열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재외 공관장 회의까지 했답니다.
네, 어제 2024년도 재외공관장 회의가 열렸는데요. 윤석열이 만찬에서 세계 각국에 주재하는 공관장들에게 경제 외교와 민생 외교에 매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외교가 민생이래요. 뭔 소리? 경제 외교는 뭐야? 아니, 경제 외교는 외교가, 뭔가요? 아니, 외교가 어떻게 민생이 되나요? 저기 그냥 무조건 외교만 갖다 붙인다고 말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외교관들이 나가고 세일즈를 해오래요. 북한이다! 뭐, 북한은 나가고 마약도 팔고, 뭐, 달러도 이자고, 그런 답디다만. 북한은 그러려고 공간을 만드는 거잖아요. 사람들 달러벌이를 관리하고. 위해서. 우리, 뭐, 못 도망가게. 못 도망가게 감시하고, 달러벌이하고 그런다거나 칩시다. 뭐, 롤렉스 같은 거 사서 보내고 그런다는데, 도대체 우리나라 외교관들은 뭐를 해갖고 지금 민생을 살려야 되고 영업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게 원래 호텔에서 하는 건가요? 롯데 호텔에서 했네. 이거를 공관장 초청 만찬 해서 그러니까 했는데 회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만찬이 중요한 먹고 거야. 마셔야 된다. 롯데호텔 뷔페가 땡겼던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뷔페가 세 군데가 있는데, 신라, 롯데, 또 하나가 이제 하얏트, 뭐, 요 정도, 하얏트? 요 정도가, 한 1인당 한, 18만 원에서 24만 원 정도, 요 사이에서 이게, 유지가 되거든요. 세요, 말 나온 김에 우리 직원들 한번 신라호텔 뷔페 사주면 안 돼요? 신라호텔 사면 그때 가서 뷔페 사드릴게요. 근데 아무튼 이거는 만찬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맛있는 식당을 찾아간 거다. 난 그렇게 봐요, 이거는. 근데 야, 원래 이제 오늘 저기 롯데호텔 뷔페 거기 오래간만에 가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원래 이제 김건희도 와야 되는데 김건희는 만찬에 불참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호주 대사가 임명이 안 돼가지고 그렇죠. 호주는 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때 대통령실이 뭐라고 했어? 호주는 중요하기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종섭 장관으로 시켰다고 했잖아. 남아있어야 된대. 그렇게 중요한 사람 아직도 임명을 안 하고 있어? 그리고 갑질 논란에 있는 정재호 주중대사는 참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윤석열 친구예요. 근데 이 사람 갑질로 엄청 유명해요. 갑질해가지고 거기 있는 직원이 이제 고발하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커졌는데 또 참석했어 그냥. 그래서 기자들도 그 현지 특파원으로 나가 있는 기자들도 이 정재호 대사 이 사람 문제 심각하고 빨리 어떻게 조치 취해야 된다고 계속 기사 쓰고 하는데도 윤뚱은 내가 왜 윤뚱이라고 하지? 루는 정말 난 몰라 얘는 내 친구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외교 관장, 공관장들이 라센을 가갖고 얼마나 맛있는 거 잡섰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깝깝할 거예요, 이제 돌아가서라도. 일단 제일 깝깝한 건 뭐냐면, 언제 위치가 바뀔지 모른다는 거야. 그렇겠죠. 낙선한 국회의원 새끼가 대사로 올지. 그렇죠. 장관 하던 놈이 갑자기. 국방부 장관 하던 놈이 저기로도 오는데, 이제 뭐 온갖 정치인들이나 떨어진 관료나 이런 애들이 아마도 이제, 외교관으로 해갖고 그쪽으로 가서 낙하산이 와서 꽂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놈들 데리고 외교해야 되는 거죠. 난리가 아닐 것으로 봐집니다. 이런 회의를 하려고 다 불러 모았다 치면 차라리 안 부르는 게 돈도 아끼고. 왜 하냐 이런 거. 그렇지. 돈도 아끼고 차라리 그쪽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뭘 봐야 되는데 워낙 우리 애교가 개판이 돼 있고 또 그 교민들도 왜 불렀겠어요? 일단 본인이 순방을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잖아. 답답해. 근데 외교를 지지자들이 제일 잘한다며. 외교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 그렇지. 위해서 뜰러리가 필요한 거야. 야, 내가 못 나가니까 니들이 들어와. 여러분 잘 들어. 나 경제 외교, 민생 외교한다. 나 잘하는 거 한다. 봐라. 대서특필해라. 아니 재외 공관장이 무슨 경제 다 필요 없고 외교 무조건 갖다 붙이면 되는 거야. 경제를 뭐 어떻게 해? 민생을 어떻게 그 하냐고.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 보러 경제를 살리라, 우리나라 경제를 살려라 라고 하는 요구를 한다는 자체가 정말 거기 모인 사람들이 진짜 이 나라 답이 없구나라고 밖에 더 느끼겠냐고요. 지금 뭐 제가 요즘 댓글을 보고 가끔가다 댓글을 보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댓글을 보내셨더라고요. 이 김건희하고 같이 다니는 젊은 여자를 추적해 주세요. 그 여자가 한 번씩 순방에서 나타날 때마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입금을 시키고 다닙니다. 뭐 그런 제보를 댓글로 받은 적이 있어요. 나도 신씨 말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그냥 40대 젊은 여성이라고만 하는 거지. 그러면 건희가 나가서 쇼핑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축도 많이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의혹을 이제 제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댓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왜 그때 스위스 갈 때 사우디에서 바로 스위스로 가면서 아니 스위스랑 사우디랑 멀리 떨어지는데 왜 거길 가 이랬는데 거기 우리 그 얘기 했었잖아요. 이거 분명히 스위스의 비밀 계좌 그렇죠. 들어가는 거다. 돈 넣으러 가는 거다. 그래서 김건희 관련된 진짜 해외 비자금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파악을 좀 해가지고 얘네가 언제 뜨더라도 추적할 수 있는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그 제보를 보는 순간 왠지 모르게 다음 제보가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이어져서 오겠구나. 부담스럽지만. 근데 검찰이 모를까? 저는 검찰 다 당연히 알죠. 우리나라의 안다고 외국한 생각하거든요. 관련한, 그러니까 외국으로 돈이 오가고 있는 모든 계좌와 그 흐름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법무부 검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출입국에서부터 외국한 관리를 놀랍게도 법무부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으로 돈을 쏘는 불법 계좌를 조사하려고 하더라도 법무부가 허락을 안 해주면 이거를 볼 수가 없어요. 다 어쨌든 알려고 하면은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김건희가 해외 망명을 했어. 근데 우리 국내에 재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그런 것들은 압수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게 그거는 부정한 수익에 대한 일종의 이제 환수법 같은 게 옛날 뭐 일제 부역자들 관련한 환수법 이런 것처럼 부정행위에 이루어진 재산에 대한 환수법이라는 특별법이 생겨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단순히 얘가 해외 망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동결시키거나 못 건드리는 못 거죠. 건드리는 그러니까 두한이는 34만 원밖에 없지만 아들내미는 29만 원이에요. 29만 원인가? 아무튼 아들내미는 몇백억 하는 회사와 자산을 외국에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지금까지 못 건드렸거든요. 그러면 민주정부에서라도 이러한 법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시 환수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이유가 수박들의 존재를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그게 왜 안 되지라는 의구심을 가졌는데 알았잖아요. 수박들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이 수박들 중에 분명히 공무원밖에 안 했는데 뭐 자식들이 빌라를 몇백 개씩 갖고 있다든지 뭐 요런 예에 걸려 있는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출처 없는 재산들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 너무 많아요. MBC 앵커 출신인데 뭐 250억 말이 안 되잖아. 월급으로 버틸 수 있는 돈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뒤져보자, 털어보자라고 하는데 정작 갖고 있는 놈들뿐만 아니라 안 갖고 있는 놈들도 이거에 반대하는 그러한 이상한 그동안에 국회가 유지돼 왔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바꿔가는 모습을 하나씩 둘씩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지금까지는 우리가 너무 몰랐어.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이 기자 질문 2번 받았다고 갑자기 도어 스태핑을 했다고 기사를 냈어요. 네, 어제 하루에 2번 기자들 앞에 섰는데요. 오전에는 정진석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 5시간 뒤에는 홍철호를 소개하기 위해서인데, 특히 2번째 브리핑룸에 등장했을 때는 처음에 이런 얘기 합니다. 오전에 보고 또 봅니다. 이러면서 자기한테 궁금한 거 물어보라고. 그래서 막상 물어보니까 그거는 이 건이랑 뭐 관련 있는 질문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대충 뭉개고 지나갔단 말이죠. 다른 말 한 거예요, 그냥. 질문이 뭐야 윤석열이 이제 정 실장 그 정진석 발표할 때는 뭐라고 기자들이 국정 운영의 구체적 변화 계획,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 의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여당뿐만이 아니라 야당과의 관계도 살펴가겠다. 듣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초청했다.
그러니까 동윤서답 한 거예요. 그냥 그냥 아무 말이나 한 거야. 질문을 하든. 이런 식으로 답해버리면 무슨 질문을 해도 경제 문제를 물어봐도 외교 문제를 물어봐도 열심히 하겠다. 예. 이거 끝이야. 이렇게 그냥. 던지면 끝인 거예요. 차라리 조국 장관이 요구한 10가지 사항을 지키라니까. 예? 그래, 그게 낫겠다. 네. 근데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은 브리핑룸에선 민감한 현안 관련 질문이 쏟아졌고 윤 대통령 언론에 가감없는 생각을 전했다. 아니 그런 정황이 없었고 없어. 질문이 없었고 아무런 시간이 없어서 도대체 민감한 현안이면 김건희 특검이나 최상병 특검 정도는 얘기해야지 민감한 현안 아닙니까? 중앙일보야? 그리고 뭐 대통령실 내부에선 2022년 11월 이후 중단된 도 스태핑의 기억이 떠오른다. 는 말도 나왔다. 아이고야, 애잔하다, 애잔해. 이거 가지고 해가지고 뭐 대통령이 갑자기 뭐 소통을 잘하네 이렇게 해주고 싶은 모양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안 통한다.